안녕하세요. 볼리TV 서영욱입니다. 어느덧 2022년도 저물고 있네요. 한 해를 돌아보면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이벤트였어서 그런지 카타르 월드컵 생각이 여전히 많이 나는데요. 다녀온 지 이제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그 추억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 않을까. 물론 많은 분들께는 결승전도 결승전이지만 우리 월드컵 16강의 기억이 가장 강렬했기 때문에 좀 월드컵이 좀 지난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저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조규성의 멀티골, 손흥민의 폭풍 질주와 황희찬의 마무리, 그리고 브라질전 백승호 선수의 아주 멋진 벼락슈팅까지, 게다가 역대 최고로 불렸던 결승전의 감흥도 빼놓을 수 없겠죠. 바로 그 월드컵의 추억을 정리하는 시간을 이번에 가져봤는데요. MBC FM의 얼굴이죠.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스튜디오에 다녀왔습니다. 리버풀 열혈팬인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성 님도 함께 하셨는데요. 볼리에서 저 혼자 하는 것보다 좀 더 발랄하고 좀 더 부담 없이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때 나눈 얘기, 월드컵의 감동, 여러분과 함께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오늘 별밤만의 월드컵 뒤풀이 자리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 중심에 계신 분입니다. 서형욱 해설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영욱입니다. 와, 그 중계톤이다. 신기하죠? 너무 떨려요 지금 저는. 자, 그리고 화요일에 익숙한 목소리 별밤의 이실장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 축절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별병의 유일한 이실장 이원석입니다. 지금 제 옆에 저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지금. 거짓말 오버하지 마서 아까 잘만 마주치셨잖아요. 심지어 구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처음 뵀을 때도 너무 떨려가지고. 뭔가 하긴. SNS에서 마팔해 주실 때 정말 심장이. 저도 마팔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대접 좋습니다. 월드컵 직후면 원래 여기저기서 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월드컵 직후 이게 4년에 한 번 농번기이기 때문에. 농번기. 누려야죠. 축번기네, 축번기. 그렇습니다. 일단요, 요거 생색 한번 내고 가야겠어요. 카타르 월드컵 중계에서 MBC가 개막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경기 또 결승 주요 경기에서는 다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어디선가 구멍잘라까지. 야, 진짜 시청률 1위는 당연하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당연까지는 아니어도 저희 그 3명 조합이 상당히 좀 맞아요. 좋기 때문에 오래됐고, 네. 그래서 좀 시청률을 떠나서 보시는 분들에게 월드컵을 좀 더 재밌게 의미 있게 전달해드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좀 다양하게 여기저기 돌리면서 보다가 정착을 한 거는 물론 제가 MBC 라디오 DJ라서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고 이게 남들한테는 당연한 건데 저건 저기서 왜 저러지 하는 부분을 위원님이 항상 이렇게 짚어주셔가지고 그 세 분의 밸런스가 진짜 좋아요. 밸런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박혜정님께서 축구 얘기 좋아요. 서영욱 해설위원님은 이번 한국 경기 승부 다 예측하셨나요? 근데 16강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상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가 얼만큼 완성이 됐고 잘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더 잘하면은 못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봤는데 약간 달랐던 것은 저는 우루과이가 좀 잘하고 가나가 좀 많이 못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약간 거꾸로였죠. 이번 우리가 속한 H조에서는 우루과이가 정말 한마디로 폭망하면서 조의 어떤 구도가 흔들렸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대표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여론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그랬던 적이 있었고. 근데 평가전을 저는 이제 다 봤잖아요. 네. 그 월드컵 전에 그걸 보면서 왠지 되게 불안불안하고 되게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선수단 내에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한 감독 체제로 4년을 운영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선수단의 변화 폭도 크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전술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팀으로서의 완성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좀 다른 팀들보다 앞선 면이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거기에 또 적당한 변수.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를 안 썼잖아요. 네. 그게 큰 그림이었던 벤투 감독이 거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이지만 9월 그 마지막 평가전이 가능했던
정치평가전이 9월 소집을 때 이강인 선수를 스페인에서 불러가지고 아예 1분도 안 뛰게 했거든요. 네. 근데 워낙 인기가 좋은 선수니까 경기 중에 관중석에서 이강인 선수 이름을 막 부르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근데 그때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꾸준히 경기를 뛰는 선수는 감독이 굳이 불러서 경기장에 내보내질 않더라도 그 선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이 선수의 장점이 뭔지, 또 어쨌든 이강인 선수를 소집을 한 거의 1년 반 만에 했지만 아예 모르는 선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니까 어떤 쓸 아이디어는 갖고 있었지만 평가전 때 테스트할 수 있는 선수의 수는 제한적이니까 좀 더 애매한 영역에 걸쳐 있는 월드컵에 갈지 말지, 혹은 월드컵에서 어떤 역할을 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안 되는 선수들 위주로 쓰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좀 출전 기회를 더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뭐 그런 거의 히든 카드 같은 느낌이 느낌이었어요. 조커 같은 느낌이 있었고 네. 또 이강인 선수도 엄청나게 불이 지펴진 상태로 이제 나오게 되니까 인상적이었던 골 장면 이런 거 뽑아오라고 작가님이 하셔서 맞아요.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 장면을 제가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그 조규성 선수 골을 도운 장면이 있죠. 그거 그렇게 스포하시면 어떻게, 우리 이거 다 코너인데. 풋사의 경고입니다. 네. 진짜 먼저 그렇게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요. 얘기 나왔으니까 글로 갑시다. 네. 명장면이랑 베스트 골을 뽑아주셨어요. 굉장히 이거 골부터 일단 해보면 저는 그 이강인 선수가 들어와서 만들어줬던 조규성 선수의 그 만회골이 어떤 가치로 따지자면, 아니면 감동의 크기로 따지자면 황희찬 선수의 골이 훨씬 더 컸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정말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벤투 감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의구심이 경기를 보면서 우루과이전을 보고 많이 풀렸었거든요. 와, 우리가 이렇게 우루과이를 상대로 우리 축구를 하면서 압도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아예 그러니까 승리를 못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정말 그 월드컵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줬던 골이기도 했고, 그리고 유일하게 벤투 감독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아쉬움이 이강인을 안 쓴다였는데 그 이강인 선수를 투입을 할 때 정말 중계석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관중석에서 그런 게 보였고, 드라마 같았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본인이 볼을 뺏어서 크로스를 올려가지고 조규성 선수가 또 골을 정말 그 터프하게 정말 그 남성미가 느껴지는 맞아요. 그렇게 넣었잖아요. 그 장면이 많은 사람들이 월드컵에 갖고 있던 기대감이 이제 봉인이 돼 있던 걸 폭발시켜줬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김희경님도 똑같은 장면. 이강인 선수 코너킥에 이은 조규성 선수 헤딩슛 가장 인상 깊었어요. 뭔가 되겠다. 맞아. 되겠다. 희망이 생겼던 순간이었어요. 한 게. 그 전에는 그냥 그래 응원하지만 어렵겠지 하고 있었는데 좀 이렇게 됐었었고. 그렇죠. 저는 진짜 조규성 선수한테 개인적으로 혼자 죄송한 거는 딱 카메라 잡히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근데 올백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분 저거 얼굴 잘생겨서 월드컵 이 중요한데 올백을 하고 외모 신경 쓰고 말이야. 에휴, 하고 있었는데 골 바로 그냥 막 죄송해요. 제가 잘생겨가지고 선입견이 오히려 있었어요. 안정환이라는 살아있는 그 증거도 있는데 제가 또 오히려 어떤 편견이 있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잘생기니까 더 잘하더라라는.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이번 월드컵이 유독 다른 월드컵에 비해서 저는 되게 재밌게 느껴졌거든요. 선수들 경기력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이 카타르라는 곳의 온도와 굉장히 더울 것 같고 경기장도 굉장히 제 컨디션 못 발휘할 것 같은데 거기에 온도라든가 이 선수들 왜 이렇게 잘하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그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건이, 그러니까 카타르가 이번 대회 개최하면서 좀 말이 많았습니다. 뇌물을 줘서 입시를 했다거나 어떻게 사막에서 축구를 하냐, 어떻게 11월, 12월에 축구를 하냐 말이 많았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축구를 잘 모르지만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퀄리티 높은 어떤 대회 운영과 축구 내용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경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그게 12월에 한 이유는 이제 그 지역이 그때가 가장 겨울이어서 뛸 만한 온도이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정말 온도가 괜찮았고요. 더웠지만 경기 열리는 시간은 괜찮았고, 그리고 정말 엄청난 재력을 가진 나라답게 경기장 밖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가도 경기장 안에 들어가는 순간 너무 시원합니다. 진짜 너무 시원해요. 네. 오프닝을 하려고 제가 피치에 내려가면 피치 내려가면 선수들이 뛸 때 온도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A보드 위에서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A보드가 뭐예요? A보드. 그 광고판. 그 위에 벽에서 어떤 중계석에는 바닥에서 막 나올 때도 있고. 그 굉장히 경기장을 에어컨으로.
그런 여건도 굉장히 좋고 잔디 관리도 정말 너무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유럽 시즌 도중에 이번 대회가 치러지잖아요. 처음으로. 그전에는 유럽 선수들이 이제 여름부터 그 다음 여름까지 추춘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경기를 시즌을 다 치르고 지친 상태에서 원래는 휴가를 가야 되는데 지친 몸을 이끌고 나라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팀을 소집을 오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대회는 오히려 바로 그 전주까지 그렇다. 정말 소속팀에서 열심히 경기를 뛰다가 한창 몸을 끌어올리고 최대치인 상태에서 와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별리그부터 엄청난 경기력이 나오는 거죠. 그게 시기가 되게 또 중요한. 그건 제철일 때 나온 멘트였구나. 거지. 그러니까 시즌 중이니까 부상을 당할 우려는 크죠. 네. 이번에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네. 얼굴이 다쳐서 왔지만 근데 일단 월드컵에 오면 컨디션은 정말 좋은 상태로 선수를 뛸 수 있기 때문에 맞아. 지난 월드컵들은 잘하는 선수들이 다 약간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와 있더라고. 맞아. 그래가지고 지금 피파에서 이 겨울월드컵 또 해도 되겠는데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와, 완전 네. 그게 전 세계적으로 달랐구나. 정명희님께서 네. 이 문자 이 실전 읽어주세요. 손흥민 선수 얘기 안 할 수 없죠. 부상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신 모습 보고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최고의 감동이었습니다. 네. 라고. 정말 소니. 혹시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흥미나 하시나요? 네. 사실 제가 부럽다. 11년 전인가 그 손흥민 선수를 별밤에 출연시킨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럼 그때 다시 윤하 한 번만 씨가 더. 진행을 할 때. 아 뭐예요? 진짜요? 위원님 저 기다립니다 이제. 저 기다려요. 근데 그때는 제가 손흥민 선수랑 연락도 뭐 거의 매일 하고 자주 할 때였고 지금 손절 당하셨어요? 그런 표현은 좀 슬프고요. 근데 손흥민 선수의 손절. 위상이 좀 많이 달라졌네. 11년 그러니까 전에. 그때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한국 들어왔을 때 여의도에서 만났어요. 같이 밥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네. 근데 나이 차이도 좀 있고 네. 또 선수랑 술을 먹을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생각하다가 방송국 구경이나 할래? 그래서 MBC를 들어와서 이렇게 대박. 구경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스포츠국 PD분이 이렇게 별밤 PD분이랑 이렇게 좀 해가지고 즉석에서 출연을 했었어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그 스튜디오로 들어가면서 저한테 전화기를 주면서 위원님 아빠한테 전화 올 건데 받지 마세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떡해. 인사 정식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축구선수 손흥민입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서 좀 떠네요. 아유, 왜 긴장을 하세요? 언어도 안 되고 네. 제가 할 줄 아는 게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서 영어도 못하고 독일어도 못해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벽 보고 얘기할 당시. 네, 그때 벽 보고 얘기를 많이 했죠. 지금은 독일어 엄청 잘하시잖아요. Hallo, ich bin Son. 독일어를 시켰어. DJ 월컨이 장난 아니야? 18 Jahre alt. 뭐 그 뒤로는 거의 어떤 종류의 방송도 거의 안 하는 맞아요. 선수고 축구에만 완전 올인하는 선수. 그건 그래. 그때는 어린 10대 후반 거의 그 20살 정도- 정도의 어린 네. 나이였고 야.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아무튼 별밤에 나오셨었다. 네. 별연이 또 엮였습니다. 한 달이 건너서 아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무튼 이 얘기가 아마 주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방송쟁이가. 제가 네. 산. 기자도 사회자시죠, 직업을 산. 했다 보니 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때는 솔직히 손흥민 선수가 안 나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순리였던 대회였죠. 맞아요. 대회를 3주 앞두고 다 정말 큰 부상을 얼굴이. 당했고 네. 수술을 했고 보호대까지 착용하고 나왔기 때문에 모든 그 성형외과 전문가분들이 안 뛰어야 된다. 뭐 조별리그 3번째 경기 정도는 모르지만 뛰면 안 된다 했는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손흥민 선수가 너무 태연하게 이렇게 뛰니까 우리가 뛰어도 되는 정도인가 보다 생각을 하는 거지 정말 뛰면 안 되는 몸 상태고 당연하죠. 본인도 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야도 많이 가려지고 또 훈련도 좀 쉬었었기 때문에 폼도 좀 떨어져 있고 경기력이 안 나오면 얼마나 본인이 가장 답답하고 그렇죠. 슬플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시기를 버티고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그 정말 경기 다 끝나가는 순간에 김문환 선수가 헤딩으로 내주고 그걸 잡아가지고 또 독일전이 기억나는 엄청난 스프린트를 해서 네. 황희찬 선수에게 정말 멋진 진짜. 수비에서 7명을 본인이 끌어당기고 와, 그래서 자석인 줄. 나머지 선수들을 다 자석 가루를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선수의 어떤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맞아요. 월드 클래스였어요. 그렇습니다. 몸 상태가 사실
불가능한 시간대에 그런 장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걷기만 해도 아마 얼굴부터 해서 다 울릴 거고 또 네. 통증을 떠나서 우리 몸이 본능으로 움직이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렇게 자꾸 사리게 되는 게 있는데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가 팀에 있으면은 상대 팀에서 전력을 짤 때 네. 어떤 이 고정 뭐를 하나 박아놓는 난이도가 이제 딱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폼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있다면은 무시할 수 없죠. 네. 그죠. 또 수비가 붙어야 되니까. 네.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가 달려올 때 그렇게 여러 명이 따라가서 붙는 걸 보면 네. 게다가 포르투갈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세계 뭐 이번 때 우승 후보로도 거론이 됐던 그런 것 자체가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인 것 같고 네. 본인이 뭐 넣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본인을 어떤 희생해서 정말 그 대단한 골을 만들어내는 그 어떤 밑거름을 스스로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훌륭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황희찬 선수 슛도 쉬운 슛은 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떤 슛 쉽게 근데 그거를 너무 다이렉트로 그냥 네. 비디오 게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와. 두 경기를 또 못 나왔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참 우리 선수들이 정말 그만큼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는 걸 알 수 네. 있었던 대회였던 것 자신감이 같습니다. 일단 느껴지니까 맞아요.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선수들 네. 외에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 직접 보니까 와 진짜 저 선수는 진짜 예술이다. 네. 한 번 더 언급하고 싶은 선수 있으신지. 뭐 다들 아시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제가 늘 대회 전부터 늘 했던 얘기였습니다. 그 죽기 전에 딱 두 선수 경기는 직관해라.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한국 선수니까 빼고 네. 네. 리오넬 메시하고 킬리안 음바페. 음바페. 이 둘은 보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호날두 선수 경기도 직관을 굉장히 많이 했고 여러 선수를 많이 했는데 네. 이 둘은 보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직관을 해야만 가치를 알 수 있는 왜요? 선수들이 있는데 제가 이게 마음에 있는 얘기예요. 네네. 제가 직청을 하고 굉장히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데이브레이크 콘서트를 가서 아 맞아요. 그거 인정. 이분의 목소리는 인정. 음반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방송 라이브랑 너무 신기했어요. 공연계 나- 메시죠. 콘서트에 가서 들으니까 목소리가 너무 저희 다르. 한번 너무 놀랐어요. 네. 근데 그런 어떤 류의 가문 경험들이 다 있으시는데 네. 축구에서는 네. 메시 같은 경우는 정말 직관을 꼭 아, 근데 진짜 근데 메시는 언제 은퇴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제. 빨리 가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번엔 또 우승까지 해버려가지고. 네, 메시가 이번 때 정말 맘먹고 했고 사실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전력이 절대 아닌 팀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전에 나왔던 대회 팀들이 훨씬 더 지금 아르헨티나보다 강했는데 이번 아르헨티나는 모두가 우리 메시 형 네. 은퇴 전에 맞아. 월드컵 우승 시켜야 돼. 요거였거든요. 그치. 정말 모두 그렇게 뛰고 그러니까 메시조차도 메시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막 태클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번 때는 그런 모습까지 아니, 보이더라고요. 원래는 안 그러는데 이번에는 진짜 설렁설렁해. 폴란드전 PK 실축 제외하면 모든 경기 다 골을 넣었잖아요. 진짜 예술이 어머머 그러니까 팀의 수준을 본인이 완전히 네. 좀 끌어올리면서 정말 신이 되어버렸네요. 그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메시는 욕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진짜로. 아 네. 그렇게 잘하는데도 네, 설렁설렁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네. 그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어릴 때 바르셀로나로 건너가서 거기서 살고 바르셀로나에서 거것이 됐잖아요. 요즘 고트라고 얘기하는. 근데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팬들은 대표팀으로 우승을 못하니까 네. 너는 스페인 사람이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2015년에 그때 코파 아메리카에서 준우승을 했는데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때 메시가 1번 키커로 나가 실축을 했어요. 네. 근데 비난이 장난이 아니었고 아, 어느 나라 똑같구나. 그렇죠. 메시도 아무리 코파 잘해도. 또 월드컵, 코파 이렇게 세 개의 메이저 대회를 다 준우승을 하면서 본인이 현타가 와서 네. 대표팀 은퇴를 했습니다 그때. 맞아요. 예. 네. 근데 1년 뒤에 전 국민이 거의 그 일종의 은퇴 번복 운동을 해서 복귀를 했고 자기네들이 흉 봐서 그래놓고. 그 뒤로 이번에 월드컵 우승했고 지난해에는 또 코파 우승을 코파 아메리카 남미 대회 우승도 했고 모든 걸 이루고 네. 진짜 정말 완전체가 된 거죠. 네. 축구계. 네. 아, 2706님이 저는 은바페 선수랑 동갑이에요. 아직 10년은 더 남았으니까 그 안에 은바페 선수 경기 꼭 직관하고 싶네요. 저는데 완전 가능이겠네요. 네. 근데 메시- 음바페 너무 빨라요, 진짜. 맞아요. 빠른데 가서 과연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 권창훈 선수가 디종이라는 프랑스 팀에서 뛸 때 네. 권창훈 선수 경기도 볼 겸 디종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보러 갔었거든요. 네. 네. 그때 권창훈 선수 팀 경기 완전히 대패를 했거든요. 음바페도 그때 보면서 와 정말 메시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을 좀 받았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근데 과연 메시가 지금 나이에도 이런 퀄리티를 유지하는 선수가 된 것처럼 음바페도 그렇게 될지는 네. 모르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두 선수 경기는 조금 보시기를 권장을 좀 해드리는 거죠. 음바페는 이적설이 없나요? 있죠. 있어요? 있죠. 레알 마드리드 썰이 계속 있었는데, 예. 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리버풀은 안 오겠죠. 네이마르는 없나요? 네이마르도 이적설이 있긴 있었지만, 근데 일단 지금 네이마르의 이적료나 몸값 이렇게 월급을 감당할 팀이 거의 없고. 음바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음바페를 데려가려는 팀이 네이마르에게 관심이 없는 거죠. 아, 그 한 팀이구나 결국 네. 그들을. 그렇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재력을 가진 팀. 뭐 얼마면 됩니까? 자, 여러분. 네. 우리 노래 하나도 안 듣고 여기까지 지금 왔어요. 노래 꼭 들어야 돼요? 광고를 들어야지만 이게 또 굴러가지 않습니까? 광고는 들어야죠. 여러분. 빨리 또 다녀올게요. 네. 별이 빛나는 밤에. 여러분, 저희 지금 너무 짜증나요. 왜요? 할 얘기 너무 많고 서영우 그 위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얘기 광고 나가는 동안에 또 부엉이들한테 꼭 들려줘야 될 만한 재밌는 얘기가 나와버려가지고 그거 빨리 네. 전할게요. 네. 지금 뭐 이제 SNS 팔로워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호날두 선수가 5억 명, 네. 근데 메시 선수가 4억 몇천이라서 왜 그렇구나 인기는 호날두 선수가 더 많구나 했더니 메시는 별로 포스팅을 안 한다. 근데 요즘에 거의 6개 올린 게 화제였다 하면서 호날두 선수가 자기가 팔로우하고 있는 선수가 너무 막 메시 칭찬을 하거나 뭔가 찬양하는 게 있으면 언팔한다는 얘기가 있더라. 그래서 뭐 링가드 선수 맨유 동료였던 네, 메시 칭찬을 했더니 링가드를 언팔을 했다. 원래 막팔이었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확인해봤는데 정말 링가드는 팔로우하고 있고 호날두는 팔로우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럴 수가. 그래서 우리 부엉이들도 호날두랑 맞팔이신 분들은 좀 메시 칭찬하는 좀 조심하시라는 의미에서 호날두랑 맞팔인 사람 혹시 왜 부엉이도 있을까요? 무시해요? 있을 수 있죠. 뭐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근데 그런 선수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뛰겠죠. 네, 그렇죠. 그런 막 네. 질투의 화신과. 그 명장면 말씀을 하시다가 네. 다 못하신 것 같아서 네. 딱 가장 기억에 남는 명장면. 그래.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호날두 얘기 나왔으니까 네. 호날두가 그 마지막 경기에서 울면서 퇴장을 했잖아요. 네. 그 장면이 상당히 사실 여러 가지 저도 호날두를 한때 좋아했던 사람이고 근데 한국에 와서 한국 팬들 너무 실망을 시킨 뒤로 정말 실망을 많이 했던 선수이긴 하지만 지금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본인의 그 화려했던 커리어를 선수 말년에 너무 지금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어서 맞아. 네. 맨유하고도 좀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헤어지고 월드컵을 와서 무소속으로 이번 월드컵을 뛰었잖아요. 네. 네.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월드컵을 그렇게 울면서 결국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 퇴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한 시대가 저무는 아주 상징적인 네. 가슴 아픈 순간이었던 것 같아서 사실 저도 그게 좀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네. 그게 막 저는 되게 못 돼가지고 어지간하면 꼬실 수도 있는데 막상 또 저렇게 나가니까 자기도 얼마나 멋있는 엔딩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그렇죠. 텐데 네. 그걸 못 이기는 저 심정은 전 세계 아무도 그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긴 참 했는데 본인이 살리에르가 될지는 몰랐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자기가 그걸 모자라준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인정할 수밖에 그 없는 정도면 근데 그 말이 사실 아닌가. 사우디 리그로 간다고 소식 들은 것 같아요. 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났지만 뭐 유력하다는 보도가 현지에서 계속 나오고 살만이 형 형님이 정도면 네. 그러니까 아니 끌고 안 틀려고 한 거 있었어요. 제작진들이 끌고 안 가셔도 됩니다 하면서 네. 제 얘기가 아니라 제작진의 의견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손흥민 선수 이참에 오랜만에 연락을 다시 하셔서 별밤에 동반 출연해 주실 의사 없으신지라는 제 의견은 뭐 요 얘기를 따로 하셨다면 제가 시도해볼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제가 손흥민 선수를 괴롭힌 게 돼서 팬들한테 엄청 폭격을 받기 망했어. 때문에 어려울 것 어리석은 같습니다. 제작진들. 알았어요. 그러면은 저는 근데 위원님이 가끔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너무 충분히 재밌고 좋아요. 영광입니다. 어릴 때부터 네. 별밤 정말 87년부터 팬이었고 이거 최근에 들으셨어요? 안 또 들으셨어요? 우리 이나님도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네. 식당에서 우연히 뵌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눈인사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언제였지? 맞아. 근데 제 느낌에 눈인사를 나누고 나서 그냥 팬인 줄 아시는구나.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이랑 같이 계셨어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몰라도 그 뒤로 되게 옛날부터 저 혼자 팔로잉. 팬심을 갖고 팔로우도 하고 열심히 좋아요를 누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DJ 좋아요 누르셔도 언팔 안 할게요.
아무튼 호이나 되는 겁니까? 호이나? 아무튼 위원님 네. 또 한번 놀러와 주시고 네, 앞으로는 그럼 좀 한가하시려나요? 아니면 계속? 네, 또 뭐 축구의 특징이라고 하면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는 공이 굴러가고 있을 정도로 영원. 전 세계가 다 즐기는 스포츠니까 네. 또 매일매일 축구를 봐야죠. 그러네요. 네. 저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을 때 또 DM으로든 네. 뭐 직접 한번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저 오늘 노래 하나도 안 틀었어요, 여러분. 네. 죄송하네요, 뭔가. 아니 너무 좋았고 네. 너무 감사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모시는 것도 그 괜찮을 것 같아요. 갑자기 축구 얘기, 월간 네, 축구. 네. 좋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너무 감사했고 또 봬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